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코그 트레인, 네, 신경 인지 프로그램입니다. 네, 전부 이제 그 스피커는 꺼주시고요. 네, 스피커 확인해 주시고, 네, 코그 트레인과 학습 능력 향상 이 부분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떻게 뇌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단계, 그 다음에 정보를 입력하고, 어떻게 기억을 공고한 다음에 꺼낼 것인가에 대해서 각 단계별 뇌의 어떤 부위가 활발히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뉴로하모니 훈련이 어떻게 그 영역에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한 50분 정도 말씀드리고 10분 쉰 다음에 우리 브린트 홈 프로그램에 요 코그 트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그 트레인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치면은 화면에는 8개가 나옵니다. 네, D2, N백 2개씩에서 4개. 그다음에 멘탈 로테이션, 포인트 오브 뷰, 메모 박스, 스트롭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옵니다. 그 8개를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고 그 8개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 수능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드 리딩이 있습니다. 네, 독, 이제 포토 메모리, 사진을 찍어서 뇌에다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단계별로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일반인이 훈련했을 때 어떤 사례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마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번 시간까지 제가 우리 뇌파 측정을 갖고 학습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강의로 네, 1시간 20분 정도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뉴로 헬스 브린트 홈에 있지, 아니, 브린트 홈에 있죠. 1단계라고 하는 뉴로 헬스 각각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국어 문해력, 네, 읽기, 독서 영역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마지막 내용이 이거였죠. 네, 아무리 좋은 교재를 써도 네, 비싼 학원에 다녀도 네, 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적을 한계에 부딪힌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 상태다. 서울대 가는 아이들은 특별히 좋은 문제를 푼 게 아니라서 긴 지문을 끝까지 유지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최적화되어 있고 조건을 동시에 잡아두는 워킹 메모리 기능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의미를 통합하는 해마 기능,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정서 안정, 요 5가지가 있어야만 이게 준비돼 있어야 인풋이 되겠죠. 현재 대치동에서 이런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로피드백 알파파 강화, 뉴로피드백 수험생 코스, 뉴로피드백 집중력 향상, 네, 주의 집중, 감정 조절, 슬럼프 극복, 실행력 향상,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공부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이건 빠져 있죠. 그러니까 마라톤을 뛸 수 없는 친구들에게 무조건 노력으로 열심히 뛰자 하는데 지치죠. 스트레스, 코르티솔 호르몬 엄청 나오죠. 그래서 자살이 1등이고
대한민국이 가장 우월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음소거 안 되신 분들 제가 다 음소거 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주파수가 있습니다. 네. 예, 주파수를 이제 거의 다른 개념이 있지만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2시간 반이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로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 뭐, 다른 배로 간다면 더 시간이 걸리겠죠. 예, 처리 속도입니다. 정보 처리 속도. 10살 때는 1초에 8번, 15에서 45세까지는 9번, 10번, 11번. 요 정도의 정보 처리 속도가 돼야 하는데, 10살 때 8번 뛰는 리듬이 안 나오고, 6번 뛰는 리듬이 나오면 경계선, 지능, 지적 장애, 약간의 발달, 이거를 의심을 해야죠. 예, 의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검사해보고, 뭐 병원도 가보고 하면서 10살 때, 뭐 7살 때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가능한 훈련들, 너무 하나에 고집하지 않고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이가 요때가 정말 빠르고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벗어나게 되면 20살이 돼서 가장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살인데 자폐, 20살인데 발달장애, 20살인데 경계선 지능아. 요때 넘어간 거죠. 5살, 6살, 7살 때. 전부 한 90%가 약을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5세에서 45세에서 보시면 90, 11이 나옵니다. 네. 11번 뛰는 1초에 11개의 정보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아이들하고 1초에 9개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1초에 2개, 10초면 20개, 100초면 200개의 정보를 누구는 처리하고 있고 누구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뇌파를 보면 알게 됩니다. 네. 저 뇌파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음, 이쪽 0에서 4가 델타 리듬입니다. 깊은 수면 뇌파가 나오는 거죠. 깊은 수면 뇌파가 낮에는 뇌파 측정할 땐 나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델타 리듬이 현재 15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아주 피곤한 상태, 예, 졸린 상태, 세타파, 여기 4에서 8이 세타파라고 하는 또 꿈꿀 때 나온 수면 상태인데 쭉 내려오면서 세타파가 2.91, 5.12. 네. 크게 볼까요? 네. 2.91, 5.12 이렇게 되게 특히 우측이 높게 나옵니다. 그 델타파가 높으면서 현재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특히 우측 뇌가 세타파가 강하면서 졸린 상태, 집중이 안 되고 각성이 안 되는 상태고 이러면서 알파파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10헤르츠. 네. 2.18 대 3.37의 세기죠. 이 3점대를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델타와 세타가 상당히 높죠. 네, 11점대, 그다음에 5점대 우네. 그래서 알파파가 나오긴 하지만 델타 세타파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10헤르츠라고 돼 있죠.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 네. 델타 리듬이 5점대, 특히 자네 운해가 아주 하나도 빈틈이 없이 차이가 없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좌운해가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좌우의 연결이 완벽하다는 거죠. 그 좌우의 연결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볼 수 있죠. 동시성 0.90 좌뇌와 우뇌의 활동이 얼마나 잘 맞느냐,
90%입니다. 이 친구, 네. 오른쪽에 친구는 46이에요. 우측으로만 생각하고 판단이 더 센 거죠. 감정적이죠. 이 친구하고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책을 읽거나 수학을 하거나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아이의 졸린 리듬, 멍한 리듬을 이렇게 없애주고 좌측 뇌와 우측 뇌에 일하는 협응 능력, 그 다음에 알파파의 안정된 세기, 이걸 만들어줘야 이 아이가 내 꿈을,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먼저 기본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우리 뉴로하모니 훈련의 목표는 11Hz, 그리고 좌측 뇌와 우측 뇌의 균형, 그리고 알파파의 안정된 세기, 그리고 측정할 때마다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자기 조절 능력,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합니다. 네. 요 IQ 한 150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있고요. 상위권 학생의 활발한 뇌활동 리듬이 있습니다. 차이점.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아이들이고 성적 잘 나온 아이들의 차이점은 요 붉은 기둥, 네, 델타라고 하는 붉은, 네, 기둥, 그 다음에 세타파라고 하는 요 녹색으로 이렇게 살짝 더 진해진, 네, 세타파가 더 세다는 거죠. 그리고 요 붉은 기둥이 몸을 움직이거나, 네, 하여튼 육체적 자파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게 나온다는 것은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이 더 강해져서 노란색까지 세타파가 더 강해지는 거죠. 머리도 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머리엔 들어오지 않아요. 요 좌뇌우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은 교재를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뇌를 바꿔줘야 합니다. 어떤 뇌? 공부할 수 있는 뇌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 이런 뇌를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빠르게 3개월 정도 했습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전원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저희가 다 했습니다. 전원 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린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들의 뇌,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의 뇌를 150의 뇌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기반 학습 방법은 지금까지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누가 오래 앉아 있느냐? 어떻게 뇌가 아니고 엉덩이 싸움이 됐죠? 무조건 노력, 재수, 삼수, 오수 하면 된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노력이 아니고 정보들 받아들이는 뇌의 도로가 좁기 때문입니다. 뇌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선. 즉, 이게 1년 된 뇌고 3개월 된 뇌고 1년 된 뇌입니다. 세포가 이렇게 점이 찍혀 있고 3개월 되면서 빛과 소리와 뭐 오감이 들어오면서 감각을 수용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망들이 생겨나고 1년 되면 점점 더 발달되면서 신경망이라는 고속도로가 뇌에 쫙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속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요 1년이 됐는데 B가 돼 있으면 이 아이는 엉덩이 싸움, 무조건적인 노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뇌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뇌가 이렇게 신경망을 통해서 세포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낼 때 시냅스 후 전압으로 전기 신호를 측정합니다. 그 전기 신호를 뇌파라고 하고 뇌파를 원시 뇌파로 봤을 때 요 헤르츠를 보게 되고 이거를 스펙트럼 네, 뿌리의 변화로 나누어서 색깔로 만든 게 요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재 뇌파가 있다. 그 다음에 ADD, ADG, ADHD 이런 뇌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파나톡스에서 150만 명의 뇌파를 측정해서 아, 이 친구는 영재구나. 이 친구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 친구는 좀 어렵겠다. 27년간 그걸 한 거죠. 그걸 해서 국가 인증을 받았죠. 그게 시약처 인증이 되겠습니다. 왜 뇌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가? 공부는 뇌에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육하는 건데 인출하며 내가 못 들어가지고. 이를 장기기억으로 공고화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입력을 해야죠. 그다음에 정확하게 꺼내야 합니다.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 그거 뭐지? 네. 아,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래서 공고화하는 장기 기억으로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아무리 좋은 과일 받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의 질이 다릅니다. 입력의 질. 즉, 머리에 잘 들어가야 합니다. 뇌가 각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인출 속도. 빨리빨리 꺼내야 합니다. 어떻게? 빛의 속도로. 그 다음, 공고와의 깊이가 다릅니다. 뇌의 가소성이 활성화된 뇌는 한 번 공부한 내용을 장기 기억 저장소로 왜? 신경 네트워크가 네? 1차선 도로가 있을 거고 4차선 도로가 있을 거고 8차선 도로가 있겠죠. 네. 저장소로 옮기는 효율이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쟤는 왜 저럴까? 공부는 노력은 하는데 실력이 안 나온다. 심지어 친구를 잘못 만났다. 대치동이 아니라 네, 이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주변에서 찾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에 하버드 집중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천재가 되었나, 인재가 되었나 해서 하버드대 출신 교육 전문가 3명이 하버드 학생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5가지를 찾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 두 번째가 효율, 세 번째가 에너지, 네 번째가 방해 요소 제거, 5번째가 뉴로 피드백 훈련이 되겠습니다. 명문대 간 아이들은 뇌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가 다릅니다. 요 감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뇌,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뇌, 에너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뇌, 방해 요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것이 마음은 그런데 뇌가 안 되거나 뇌는 되는데 또 마음이 또 이거를 일치하는 방법, 마음과 뇌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뉴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는 수백 명이 뇌파 훈련한다. 하버드 학생들만 해야겠습니까? 네. 그 베셀반 대학 골프 교수의 말이 생각나는데
미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모든 학교에 요가와 뉴로 피드백을 넣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처리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상행주의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상행. 예, 주의입니다. 주의. 예, 주의를 상행주의와 하행주의로 나눕니다. 상행주의는 상행주의는 예, 상향식주의, 외인성주의라고 합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주의, 의도적으로 집중하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아도 외부 자극이 너무 강렬하거나 독특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가 그쪽으로 끌려가는 현상입니다. 소리, 빛, 알림, 주변 자극, 즉 저거 봐야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먼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극 주도형입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위험 신호가 나오면 빨리 반응하게 되죠. 요 시각, 청각, 촉각이 감각, 정보 작업 기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몇십만 명이죠. 이게 안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AD, HD, 과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뇌파를 측정하면 세타파 과잉으로 나옵니다. 그 세타파 과잉으로 나오는 이유는 뇌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두엽에서 그 아이들 전두엽에서 뇌를 스스로 깨우기 위해서 깨어나려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 졸고 있는 뇌를 스스로 인지해서 스스로 깨우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과잉 행동이 되는 거죠. 불쌍한 아이들이죠. 스스로가 깨우려고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네. 이쪽 상향주의에 관련하는 우리 뇌 부위입니다. 축두, 두정, 적합부. 예상과 다른 깜짝 놀랄 만한 자극이나 중요한 외부 자극이 나타났을 때 먼저 활성화됩니다. 지금 하던 일에 다른 새로운 자극으로 전하는 차단기 역할을 하죠. 여기 부위가 신경망이 덜 발달되면 차단이 안 됩니다. 새로운 자극으로 전환이 안 돼요. 하던 것만 계속해야 합니다. 복측 전두피질. 네, 두정엽에서 전달된 신호를 바탕으로 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관여합니다. 이쪽 부위가 신경망이 발달이 안 되면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판단이 안 돼요. 행동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 아이들은 복측 전두피질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상부, 중내에 위치하며 시각적 자극이 나타났을 때 눈동자를 그 방향으로 빠르게 돌리는 반사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만약에 상행주의는 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하행, 자발적 주의로 가야 합니다. 이 자발적 주의가 뭡니까? 예, 의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의도. 여기서 그냥 들어오죠. 그러면은 들어온 정보를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로 만들어야죠. 그럴 때는 네 가지 단계가 있죠. 네.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일단 각성이 돼 있어야죠. 그렇죠? 머리가 맑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각성이 유지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각성 유지. 머리가 맑은 상태로 시험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계속 보는 아이가 있고 1교시는 각성됐다가
아유, 2교시부터 피곤해지고, 3교시부터는 아유, 죽겠고, 4교시는 빨리 문제 풀고, 그냥 자버리는 아이들이 있고, 가끔 각성되는 아이들이 있고, 네, 네. 세 번째, 네. 각성이 유지돼서 이제 내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예, 판단해야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요 분류한 것을, 예, 이것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킬 거냐. 네, 요게 중요합니다. 하행, 자발적주의, 4단계. 그래서 하행, 예, 수의적주의라고 하는데 외부 자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 목표, 지식, 기대를 바탕으로 특정 자극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집중해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네. 내가 딱 신경 쓰는 것만. 밖에 비가 오거나 선풍기가 뭐 틀어져 있거나 누가 불러도 내가 집중하면 그것만 딱 몰입하는 상태.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상태. 예,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뇌의 부위는 전두엽, 안구 운동 영역, 두정 간구, 예, 두정엽이죠. 공간적 주의를 배분하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전두엽, 피질, 전체적 목표 유지하고 방해 작을 억제하는 것. 하버드 대학교의 그 네 단계를 보더라도 감정, 효율, 에너지, 방해요소 제거. 여기 방해요소 제거가 나오죠. 감정 조절, 전두엽과 편도체. 그렇죠? 효율성, 신경망 아니겠습니까? 예, 좀 더 빨리빨리 에너지 이거 잘 먹으라는 얘기고요. 네, 전부 뇌와 관련 있죠. 그래서 학습, 예, 이제 주의, 예,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치고. 근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 네, 이 부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조용히 있습니다. 여기 이 친구들은 돌아다니죠. 네, 이 친구들은 여기저기 막 소리 지르고 예, 엄마 때리고 막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감각이 딱 들어와서 요게 안 되는 거죠. 어디다 넣어야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나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고 선생님 눈을 딱 바라보고 있으나 눈만 뜨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머리엔 들어오나 어디다 저장을 해야 할지, 뭐가 중요한지. 네. 이게 약간 네, ADD 같은 예, 성향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의, 예, 주의가 선택 능력이죠. 네. 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력에서 오늘 상행주의, 하행주의 다 봤습니다. 예, 학습의 첫 번째 단계 상행주의, 하행주의가 돼서 예, 주의 상태가 완벽히 되면 요 뇌에 정보가 입력되기 시작합니다. 예, 요게 안 되면 아예 정보가 안 들어오는 거고요. 들어왔으나 분류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이 두 시스템이 완벽히 결합이 돼야만 뇌에 정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의 첫 번째 단계는 주의입니다. 네, 주의가 돼야 입력이 됩니다. 필요할 때 집중하고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즉시 알아채는 동적인 주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진정으로 주의적 사람들은 회로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하향식주의가 상향식 자극을 적절히 억제해서, 네, 이걸 좀 억제해서 불필요한 광고, 소음을 걸러냅니다. 네, 감각들을. 그다음, 만약 상향식 자극이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
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 전환시켜야죠. 하향식주의를 즉시 해제하고 새로운 자극으로 비상사태, 뭐 사이렌이 울린다, 총소리가 난다 하면은 바로 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억제시키고 그래서 주의로 들어왔으면 정보를 이제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에서 정보를 입력을 어떻게 되느냐? 주의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승인이 된 거죠. 우리 뇌가 초당 수백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이때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래서 뇌 정보 입력은 선택된 정보가 실제 인지 및 기억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주의를 통과한 정보만이 이게 중요한구나 해서 의식적으로 하나 선택하고 뇌의 해마나 피질에 저장되어 나중에 다시 꺼낼 수 있는 지식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정보의 질과 양을 조절하여 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집어넣을 거냐. 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를 어느 영역에 집어넣을 거냐. 네. 이게 학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여하는 부위는 뇌에서 전 대상 피질, 전 대상 피질 두 정보 사이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시상, 감각 정보가 대뇌 피질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관문으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보는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다음 뇌 정보 입력 및 기억 부위는 해마가 되겠습니다. 입력된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지 결정하는 기억 저장소고요. 대뇌 피질은 정보들을 전부 분석해서 기존의 지식과 결합하여 이해한다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요 테마와 대뇌 피질과의 신경 네트워크가 얼마나 두껍게 잘 연결되어 있냐. 그리고 시상, 예, 전부 다 중요하죠. 네, 전부 중요합니다. 결국 주의력이란 전 전두엽이 중심이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얘가 판단 다 하거든요. 그다음 하향식 시스템이 전 전두엽은 하향식입니다. 시상의 관문을 잘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감각, 불필요한 것들 상향식 자극을 적절히 제어해서 시상, 해마의 양질의 정보를 입력시키는 상태를 주의력이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인도의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양궁 국대. 2023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5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겼습니다. 작년 11월 아시아대회에서 다시 한국을 이겨서 네. 뉴로하모니 훈련하고 활 쏘고 뉴로하모니 훈련하고 활 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뉴로하모니 훈련하고 공부하고 이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어떻게 이걸 하고 공부할 건지 알려드리겠는데 1등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뉴로하모니 훈련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전두엽을 강화해서 하향식 통제력을 향상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향식 4개 있죠? 각성 유지, 핵심 판단, 정보의 분류, 요게 좋아집니다. 네. 자기 주도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알아서 하게 됩니다. 네. 목표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뇌를 만들어줍니다. 유지 시간이 증대가 됩니다. 그 다음 주의 전환 및 필터링 능력 최적화. 불필요한 자극이 차단됩니다. 왜?
하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에만 집중하는 상태. 예. 전두엽, 그다음에 배측 주위 네트워크가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에만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쪽 신경망이 발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어, 유연한 전환, 중요한 정보가 왔을 때 빠르게 옮기고 하는 회로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뇌 정보 입력 단계의 효율성이 증대하게 됩니다. 학습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거나 일해도 뇌에 입력되는 양질의 정보량이 많아집니다. 뉴필의 효과에서 요 대학생들이 13.5주 동안 40회 일주일에 3번씩 한 사례인데요. 저베타 바로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백질과 회색질의 최적이 증가했다. 예, 백질. 백질 부분이 우리 뇌의 모든 부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신경망들이 막 발달하고 부피가 커지면서 부위 간 연결이 아주 네, 이렇게 회로의 유연성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색질, 이 중간 부분에 회색질도 부피가 커지면서 신경망이 전체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최적이 증가했다. 구조가 변했다. 왜? 세포가 많아진 게 아니라 신경망들이 수초화가 증대되면서 예,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을 극대화해 주는 게 뉴로피디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아, 정보 양이 많아지고요. 똑같은 시간에. 요거를 이제 발표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 느로아모니로 훈련해서 일본 도쿄 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네. 도쿄 대학 아닙니까? 도쿄 대학 뇌과학부에서 이거와 뉴로하모니를 훈련시켜서 이 발표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뇌 활성 활용. 반복적인 훈련은 특정 주의력을 물리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나중에 큰 노력을 들여 훈련하지 않아도 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일본 도쿄 대학에서 뉴로하모니로 발표를 합니다. 큰 노력을 들여 훈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줄어든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 이런 뇌를 만들어주는 거죠. 뇌가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지는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 한번 만들어진 뇌는 계속 그 뇌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무슨 지식이요? 절차적 지식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절차적. 훈련을 통해서 그런 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우리가 운전면허를 처음에 딸 때 막 엑셀을 밟아야 할까 브레이크를 밟을까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게 자동화가 되는 거죠. 신경망이 딱 자동화되면서 운전면허 따고 한 3년, 4년 정도 아니, 운전한 다음에 5년 운전 안 해도 다시 운전할 때 할 수 있죠. 그렇죠? 자전거 타는 법 배우면 평생 자전거 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 뇌가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느 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저희 뉴로하모니로 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관련 논문입니다. 정말 전두엽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이 있냐 했을 때 기초율동, 스트레스 지수가 좋아져서 학습 효율성과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하향식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두 번째 논문, 주의 집중력 향상. 네. 외부 자극에 대한 이제 과잉 행동, 충동이 감소했다. 이거 ADHD 애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향식 반응을 뇌가 스스로 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 있고요. 그다음 지속적 주의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fMRI 뉴로피드의 장기 효과.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하향 조절하는 훈련, 하향식 했을 때 뇌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뇌 활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2개월 뒤에도 유지가 되더라. 그다음 네 번째, 연결성 뉴로피드 훈련의 인지 성능 변화 연구. 이 논문에서는 뇌의 특정 부위 간 연결성을 직접 훈련하는 방식이 주의력 및 인지 수행 능력을 차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입증했고, 하향식 주의를 담당하는 부위와 상향식 자극을 처리하는 부위 사이의 대화 통로를 뉴로 피드백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논문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뇌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예. 상향, 하향. 너 중요한 감각이 왔어. 그러면 하향을 자제하고, 상향, 나 하향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막 음악 소리가 나오거나 다른 소리가 들려도 딱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첫 번째 단계는 상행, 하행, 오케이 하면 주의, 네. 각성 유지, 예, 각성 유지, 정보 판단, 정보 분류 해서 뇌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때 전 대상 피질, 시상 억제시키고 해마,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부위가 전부 활발하게 움직이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뇌에 정보 입력이 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바로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장하고 꺼내고 학습적으로 인출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합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면 넣었다 뺐다 하는 이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끊어져 있으면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네. 이쪽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기억 저장. 주의라는 필터를 통과한 정보가 뇌의 해마와 대뇌 피질에 물리적인 흔적으로 남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온 정보를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해서 보관합니다. 즉, 뇌과학에서는 전두엽에서 처리된 정보가 해마를 거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기억 저장을. 그럼 이제 꺼내야죠? 꺼내는 건 인출. 인출입니다. 뇌 속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의식의 수면으로 떠올리는 과정. 단순히 저장만 되어 있고 인출이 안 된다면 알긴 아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출은 계속 기억을 강화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출을 시도할 때마다 뇌의 신경회로는 더욱 튼튼해집니다. 왜? 계속 그 부분을 쓰니까. 예. 계속 쓰면은 뇌는 네, 그쪽 신경망을 발달시키거나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 인출로 이어지는 순환고리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네. 학습 인출. 네. 학습 인출은 강제로, 예, 단순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강제로 끄집어내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한 학습을 의미합니다. 시험 보거나 남에게 설명하거나 백제 아는 내용을 써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인출 다시 저장 단계로 가면서 기억이 더욱 정교해집니다. 저장, 인출, 무한 루프가 반복될 때 기억 공고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위는 해마, 네, 단기 정보를 장기 정보로. 그다음 저장이죠. 꺼내는 부위는 전두엽 피질. 정보를 검색해서 의식적으로 야 어떤 걸 좀 찾아보자 하면은 해마 쪽으로 이게 신호가 가겠죠. 기억의 공고와 대뇌 피질 전체입니다. 네, 반복 학습을 통해 정보를 뇌세포의 영구적인 연결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해마, 전두엽,
대뇌피질, 요 관련 부위에 뭐가 신경망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반복을 통한 기억 공부와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뇌 해마에 임시로 저장하는데 이게 해마의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잊혀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냅스 공고와 네. 정보가 입력된 후 몇 분, 몇 시간 내에 일어나는데 뉴런 사이 연결 부위 시냅스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며 물리적인 결합이 시작됩니다. 근데 시스템은 며칠에서 몇 년 걸쳐 일어납니다. 해마에 있던 정보가 점차 어디로? 대뇌피질로 이동해서 영구적으로 저장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이게 왜 반복이 필수적일까? 네. 뭐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주 이걸 반복을 하지 않으면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버려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왜?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 삭제하려고 하죠. 신경 가소성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뉴런들의 연결망이 두꺼워지고 계속 반복되면 신호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강화가 되죠. 네. 그래서 효과적인 공부를 위한 전략은 한 번에 그냥 몰아치는 게 아니라 저희 뉴로하모니 훈련도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토요일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잊어버릴만 할 때 다시 인출하는 과정이 회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요. 인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우리 기억력 훈련이 있습니다. 예. 행성 기억력. 처음에 두 개의 행성이 나옵니다. 1, 2. 그러면 색깔로 맞추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사진 찍어서 뇌에다가 넣습니다. 네, 이게 상행이죠. 하행 집어넣습니다. 해마에 넣고 5초 정도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유지. 그리고 다시 꺼내서 체크를 합니다. 이거 인출하는 거죠. 인출. 예.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너무 한국 분들이 빠르게만 이렇게 시험 성적과에만 너무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스톱 치듯이 색깔로만 기억합니다. 빨강색, 녹색. 그래서 막 7개 맞추시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신경망이 발달이 안 됩니다. 네. 인출 연습 이거 꼭 하십시오. 행성 기억력 이번 달에 2개, 다음 달에 3개, 다음 달에 4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막 조바심 왜 9개 언제 깨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천천히 인출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잠을 푹 주무시면 효과적인 공고화가 진행이 됩니다. 뉴라모니 훈련을 통하면 전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기억 인출 능력이 강화됩니다. 왜? 신경망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초율동 지수가 좋아집니다. 9에서 10으로 바뀌고 10에서 11로 되면서 정보 처리 속도가 완전히 개선됩니다. 네. 그다음 주의력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기억이 저장됩니다. 상향식 산만함이 줄어들고 하향식 집중력을 높여서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딱딱 집어서 해마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네. 스트레스 지수 저항력 높아지고 뇌 가소성이 촉진되면서
기억 공고화가 더 원활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군 부대에서 뇌파 훈련을 뉴로하모니로 하는 단계죠. 몇 단계까지 갔을까요? 3개, 6개, 9개, 9단계. 이 친구들은 정말 사진 찍어서 우리가 그대로 했거든요. 나오면 눈 감고 3초 정도 기다렸다가 풀어라 했습니다. 5초 정도 있다가 풀어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 되더라고요. 네. 군 부대에도 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신병들 그쵸? 예.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에 거짓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견뎌내기 위해서. 그런 정신적인 건강 체크라든가 그다음에 집중력,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해병대는 하고 있고 중국 인민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미 해병대 전부 다 하고 있고 중국 인민군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나중에 중국 인민군이 뇌파 측정하고 미군이 이 뇌파 훈련하는 거를 제가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논문입니다. 정말 학습 기억력 공고가 되냐? 뉴로 한번 했을 때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전두엽 뉴로피대 훈련이 아동의 실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 네. 실행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좋아지면 전두엽 기능, 판단, 분석, 처리 이런 문제들이 아주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꺼낼 수 있다. 그다음 3번째, 알파파 뉴로피 훈련이 노인의 인지 기능 및 가속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실제 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연결성을 강화했다. 노인들이. 그래서 뇌의 물리적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닦은 것과 같고 한 번 저장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공고화 과정을 뉴로필에 훈련하게 되면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논문도 나왔습니다. 3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문제를 풀고 계속 공고하는 단계. 3번째 단계. 주의력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행주의, 하행주의, 주의, 뇌에 정보 넣고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고 인출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완전히 대뇌 피질의 기억을 공고화시키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기억 인출에 강력한 핵심 수단이 되겠습니다. 뇌에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네. 정보를 문제 풀 때 필사적으로 찾게 됩니다. 신경 경로가 재구성됩니다. 네.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억 공부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시냅스가 강화되고 시스템 공고화가 촉진됩니다. 문제를 맞히거나 틀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해당 정보와 관련된 시냅스 연결이 물리적으로 강화됩니다. 문제풀이를 통해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는 해마 임시 정보에 넣다가 대뇌피질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구조화하게 됩니다. 이 구조하는 문제도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기억 공고화 과정, 신경망 변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엔코딩부터 첫 번째 부호화입니다. 외부 정보가 처음으로 들어온 단계입니다. 특정 신경 경로, 요 빨강색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억은 신선하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섭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거나 주변 자극에 의해 기존의 흐름에 방해받는 단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흐려지거나 복잡하게 됩니다. 일단 들어오면 이걸 어디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할지 이제 이거 어디다 넣을까 약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때 뇌가 이완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복잡한 상황이나 어떤 이렇게 이완되지 않은 상황이면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뇌 이완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호흡하고 뇌 이완 훈련. 머리에 들어왔는데 집어넣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 복잡한 것을 없애주는 훈련이 뇌 이완 훈련입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훈련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뉴로헬스. 그다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반향 되풀이. 기억 흔적 공고의 시작입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신호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며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네, 여기저기 이제 하나씩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만 끊겼던 신호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특정 루프를 형성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네 번째, 증폭 강화시킵니다. 네, 반복적인 신호 전달을 통해 신경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빨강색 원이 네, 빨강색 원이 더 뚜렷해지면서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도 더 넓고 확실해지고 마지막에 스토리지에서 저장이 됩니다. 장기 기억에 저장하게 됩니다. 예,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예, 녹색점 대뇌피질에 물리적으로 변형되면서 안정적 구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이때 머리가 복잡하면 해체돼 버리고 간섭이 시작되고 어디다 넣을까? 그다음서 되풀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 강화가 되고 대뇌피질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 기억 공고와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두엽 피질이 관련되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검색하게 되고 작업 기억, 인출된 정보를 붙잡아두고 조건에 대조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하향식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네. 상향식 딱 억제하고 여기 정보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해마입니다. 네. 계속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두엽, 해마, 기억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전대상 피질, 예, 피질입니다. 오류 감지 및 수정. 네. 그 다음 네 번째, 기저핵 및 도파민 시스템. 네. 이렇게 네 부위가 기억 공고화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부위가 있더라도 예, 전두엽과 해마, 전두엽과 기저핵, 그죠? 전두엽과 뭐 대상 피질, 이 전두엽이 뇌의 모든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된 신경망을 좀 더 강화시켜서 좀 더 완전히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고속도로에 다시 새로운 신경망을 또 만들고 예, 해서 뇌의 최적을 증가시키자. 뇌의 신경망을 새로 재건설하자. 이게 뉴로하모니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이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 뇌파가 안정이 되면서 뇌의 속도가 빨라지고 전 대상 피질이 강화되면서 오류 수정 능력 향상이 빨리 되고요. 뇌의 가소성, 신경망이 발달하게 됩니다.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고 네. 즉 뉴로피드백 훈련은 임창환 교수님이십니다. 그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대한민국 100대 뇌과학자에 들어가신 분이죠. 저희하고도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창환 교수님 그 제자분들이 우리 파나톡스에 오셔서 AI 예, 이걸 지금 하고 있으시죠. 뉴럴링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중에 뉴로피드백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단기적으로 단기에는 뭐 집중력이나 심신 안정도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주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오래 하면, 오래 하면 시냅스 연결성을 강화시켜서 네, 뇌 세포 간의 연결 통로인 백지를 물리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네, 만들어서 뇌의 무엇까지 예, 무엇까지 변화시킵니까?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그래서 뉴로피드백은 뇌의 구조까지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예로 제가 예를 드는 게 영국 택시기사들이죠. 영국 택시기사들이 1990년대에 첫 운전을 할 때의 뇌를 측정하고 4년 뒤에 뇌를 측정했더니 해마 길이가 해마 길이가 1cm에서 2cm 커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나이가 40대, 50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뇌의 구조가 변하는 거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가? 입력도 안 되고 인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출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뇌 신경망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뇌를 만들어 놓고 공부하면 얼마나 편할까? 네. 주의력 네트워크, 기억 회로의 고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할까? 공부 시간은 줄어듭니다. 빨리빨리 처리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자동화됩니다. 공부가 제일 쉽, 쉽게 됩니다. 네. 정말 성적이 올라가는가? 네. 네. 요 베슬반 대학교 교수님인데 네, 실행 기능이 가장 극적으로 좋아진다. 네. 뇌가 물리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논문은 넘치고 넘칩니다. 네. 또 생각나는 분이 어떤 유튜브신데 뉴로피드백 효과 없음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왜 올렸을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아, 조회수를 올리고 싶어서 그러셨구나. 조회수.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가 많고요. 장기적인 효과 저희가 다 검증을 했고 정말 내 실행 능력이 정말 좋아집니다. 공부 습관 자체가 개선되고 성적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도쿄대학 뇌과학부의 뉴로하모니 효과 검증입니다. 신호하라 교수님께서 뉴로하모니 9개월간을 검증하면서 뇌가 차분해지고 자운의 균형, 주의, 상행주의, 하행주의, 몰입, 집중, 억제가 쓸데없는 거 억제하고 하나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걸 보면서 신호하라 교수 자신도 깜짝 놀랐다며 발표를 했습니다. 성적 향상이 나타난 학생,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다.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이해력이 향상되었다. 초조함이 없어졌다. 네. 9개월간 90% 이상의 학생이 성적이 향상되었다. 반비례하다시피 공부 시간은 줄어들었다. IQ 테스트에서 전원 향상되었다. 즉, 이 트레이닝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트레이닝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네. 이 뉴로하모니 효과 검증은 서울대 생물교육과 고려대 심리학과 도쿄대 뇌과학과 현재 홍콩 과기대하고도 제가 프로젝트를 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학습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신경망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이냐? 네. 지능과 뇌, 서울대병원에서 뭐가 좌지우지한다? 지능은 뇌 연결고리가 지능을 좌우한다. 즉, 신경망이 지능을 좌지우지한다. 이 신경망을 강화시킨 게 뭐냐? 뉴로 하모니 훈련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신경망 발달입니다. 피질 신경망, 전두엽, 도정엽, 후두엽, 특저엽의 신경망 발달, 피질과 시상, 시상이 피질과 연결해서 이 시상이 딱딱딱딱 억제를 하게 되고요. 대뇌, 간뇌, 중뇌, 뇌간 연결 신경망, 감각 운동 신경망 이런 신경망들이 잘 발달되면 지능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뉴로 피드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뉴로 하모니냐?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뉴로 피드백은. 근데 측정이 잘 돼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럼 측정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뉴로 하모니는 해마와 연결된 전두엽과 해마를 이쪽에 신경망을 검사하는 게 치매 진단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의대하고 공동연구노모로 저희 투 채널 뇌파 대회를 통해 치매 환자 그다음에 정상 노인 딱 분석했는데 97% 정확도, 신뢰성을 확보했죠. 이런 뇌파 측정기가 측정 시스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검사 안 하시고 그냥 우리 한번 뭐 사업 한번 해보자. 그냥 제품 저렴한 거 하나 사서 뭐 해보자 하시는데 자기 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소중한 뇌를 정말 이런 정도의 예,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걸 갖고 측정하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해 주는 것이 뉴로 피드백이기 때문에 측정이 아주 깨끗하고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네이처 자매지에 됐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뇌파 측정기가 의료기 인증 회사냐, 해외 SCI 정확도 논문을 냈냐, 동등성 검사를 했냐, 이걸 꼭 물어보십시오. 동등성 검사라는 것은 가장 잘 쓰고 있는 19채널과 비교했을 때 몇 프로냐. 그래야 이걸 보고 저희가 너 좋다 좋다 이거 갖고 사업해보자 하지. 그냥 뭐 만들어가지고 야 측정했다. 신뢰도는 얼마야? 모르죠. 그냥 검사만 하는 거죠. 영재네파입니다. 네. 이렇게 자원회가 똑같이 가면서 세타파 줄고 11Hz에서 인지 33점대, 수면 상태 양호, 정서 좌뇌우뇌 균형 딱 맞고, 행동 좌우뇌 균형 딱 맞고, 스트레스 잘 조절하고 있고, 네. 주의력, 주의 산만 움직임, 과잉 행동에서 하향, 아니 상행, 예, 하향 이런 거 전부 완벽하고, 뇌 균형 완벽하고, 좌우 연결 완벽하고, 살짝 휴식은 피곤하지만 주의 집중 잘 되고 있는 이런 뇌를 만들고 또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해봐야 하고 좌뇌, 우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뇌파 조절 기법이 있습니다. 임계값
자동 조절 기법, 다이나믹, 다이나믹 스트레스 홀드 컨트롤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 자동 임계값 설정. 즉, 매 초마다 뇌파가 변합니다. 계속 뇌파가 변합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매 초마다 기준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각 개인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뇌파를 조절해 줍니다. 오늘 컨디션이 나쁘다 하면 그 컨디션에 맞게 오늘 뭐, 컨디션 너무 좋다면 거기에 맞게 즉 실시간으로 변하는 뇌파를 따라가면서 1초를 256번으로 나눕니다. 1초를. 왜? 실시간으로 뇌파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뇌파는 강화시키고 나오지 말아야 할 뇌파는 억제시키는 강화 억제 뇌파 조절 기법을 실시간으로 누가 AI가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뇌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만의 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 개인의 변화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맞춰서 뇌파를 훈련시켜야지 이 모든 분들의 뇌가 똑같은 뇌라고 보고 똑같은 것을 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부작용이 남이죠. 예. 그 부작용이 발작, 심각한 경우 간질입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로 AI 뉴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서 훈련자의 뇌파 피드백 패턴을 학습해서 뇌파가 목표한 수준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뉴로 하모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로 하모니는 AI 실시간 개인 맞춤형 글씨가 써지네요. 네. 실시간 개인 맞춤형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이 아니야. 나한테 맞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건강기능식품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뉴로하모니는 모든 사람에게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화 억제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계속 조절하면서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좋아지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뉴로하모니는 뇌파를 조절하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이나믹 스트레스 홀드 컨트롤 기법, 실시간 개인 맞춤형, 실시간 꼭 알고 계십시오. 꼭 얘기하면 나오는 게 요 MC 스퀘어입니다. MC 스퀘어랑 비슷한 것 같다. 뭐가 비슷합니까? MC 스퀘어는 반방향, 뇌파 자극.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의 뇌를 똑같은 뇌로 보고 똑같은 자극을 주면은 5천만 명이 똑같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래서 결국 간질로 끝났습니다. 근데 광고는 집중력 향상, 기억력 상승, 스트레스 해소, 우울 불안 감소, 숙면 유도. 하지만 결과는 간질. 그래서 끝났지 않습니까? 왜 끝나냐? 실시간 개인 맞춤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실시간 개인 맞춤형.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하지만 뉴로하모니는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하면서 즉 개인의 뇌파, 그 훈련하고 있는 개인의 뇌파를 측정하면서 특정 뇌파 상태를 시각과 청각으로 피드백하면서 뇌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안내만 해주는 거죠. 안내. 그러면서 일체의 부작용 없이 국가
의료기로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파나톡스 뇌훈련 프로그램도 의료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거 없습니다. 비슷한 거? 뭐가 비슷합니까? 이렇게 식약처 인증 받지 않은 걸 쓰시다가 이런 사례 나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까지 더 많은데, 네. 체크하고, 좀 쉬었다가, 네. 뉴로헬스하고 코어 트레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뒤에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유아, 초등, 중등, 고등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